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이 근무하는 여군 누가 있는데 그 여군이 뭐 내가 이렇게 뭐 만졌다고 신고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신고자 등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에 기본이 강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주의하셔야 할 행동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 편지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휘관이 그 당사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성 관련 문제로 신고를 당해서 지금 이후로 분리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2차 가해 방지 교육이라는 걸 같이 합니다. 그때 피해자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여기 부서에는 오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서명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연락을 전해준다든지 이렇게 접촉을 주선해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의하셔야 할 행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피해 사실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고 나면 부대에서는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겨서 그 부대에서 바로 일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도록 이제 처음에 명을 내리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만들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몇 날 며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 동료들과 저녁 때 저녁 식사하면서 성범죄 신고를 당해서 분리 조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린 것도 아니고 피해 사실 내용을 주변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이 근무하는 여군 누가 있는데 그 여군이 내가 이렇게 만졌다고 신고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 사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별표 6의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사건 처리 기준에 보면 신고자 등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에 기본이 강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문제됐던 성희롱 플러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이런 거에 걸쳐가지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자신의 이제 신고 당한 내용을 알리는 부분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목격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접촉하실 때 언행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성희롱으로 이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그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라 이런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연락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언행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날 피해자가 신고했다.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억이 없는데 네 기억도 내 기억이랑 똑같지 않느냐. 이거 잘 정리될 수 있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격자의 기억은 내 기억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이, 이 목격자가 나보다 하급자인 경우, 이 하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도와달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라는 말이 나한테 거짓 진술 좀 해달라, 그렇게 유리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화를 하시던지 직접 만나시던지 해서 동의를 항상 먼저 구하시고, 그때 혹시 내가 누구한테 뭐 어떤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걸 봤다든지, 뭐 어떤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걸 봤다든지 사실관계만을 좀 담백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끌어내도록 하거나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 별표 6에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중에서 신고자 등 방해, 취소, 강요 등 부당한 행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기준 자체가 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징계 사유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력으로 신고당하셨을 때 주의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